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지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영어나 소방 영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풀면서 영어 시험의 핵심은, 꽃은 바로 영어 독해이죠. 영어 독해를 풀면서 아마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수험생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가장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계실까 봐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07년도부터 대학 편입영어 과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편입, 공무원, 소방, 경찰 영어 과외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연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점 센터장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독해라는 거는 크게 유형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첫 번째,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명확하게 있는 경우. 두 번째,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없는 경우. 세 번째, 내용 파악이 아예 안 되는 어려운 문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는데 만약에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 틀린다고 할게요. 그럼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영어 강사로서는.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빨리 읽는데 급급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답의 근거를 체크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지문 안에서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어를 독해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 저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객관적으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만 답의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표시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읽느라고 읽는데 급해가지고 근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계속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답의 근거가 지문에 없는 경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답의 근거를 안 줬지만 아마 글쓰기 저자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아마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재진술돼서, 페라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보통. 재진술 계속 바꿔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계속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같은 이제 중심 내용을 저자는 계속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진술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재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보기양에 있는 이 보기양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쉬운 보기양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장으로 재진술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어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없어요. 답의 단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진술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세 번째 이제 유형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를 하면서 좀 많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독해 기반 연습으로서 구문 독해까지는 좋은 훈련이에요. 구문 독해는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 직독, 직해, 끊어읽기, 그리고 구문을 반복해서 완벽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독해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다양한 과목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해석하려고 하면서 내용 파악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많이 시행착오한 것 중에 하나는 독해를 해석할 때 한국어랑 영어를 1대1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감독해가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역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의역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맥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어만 1대1로 한국어로 대응해서 넣으면은 이게 분명히 해석은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물론 독해를 해석을 하면서 해석이 안 된 부분 나올 수 있죠.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 문장과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다음 문장에 중심 내용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유추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실력이죠. 자, 이번엔 영상의 사실 취지인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게 지금 뭐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simplification, 바로 단순화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한국말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공무원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거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문제도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은 답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implification, 단순화인데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그게 힘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마 독해 기반 연습 제대로 안 된 거죠. 일단 주어, 동사만 해도 따지세요. 역적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글의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계속 저자는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만 답의 근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취재자가 의도한 멸종 오답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보기양에서 삭제 작업이 필요해요. 그 근거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하나 소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질 생각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잔상 효과라고 하죠. 내가 해석이 된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저거 지문에서 이 단어 봤는데 저 부분 지문에서 봤는데 그거를 정답을 고르는 순간 취재자가 의도한 멸종 오답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된 부분, 그 부분의 답을 근거로 찾으면은 취재자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력적 오답을 잔상 효과로 그런 부분에 넣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고 나서 제가 늘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하자. 그러면 취재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정답을 재진술시키거나 추론하게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오답은 왜 오답인지. 취재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력적 오답을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중요해요.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매년 오답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 풀잖아요. 많이 맞추는 문제는 정해져 있고 매년 틀리는 문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는 않고 풀고 나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는,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용 파악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완벽한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읽어야 되니까 답의 단서, 답의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해석이 덜 완벽하더라도 답의 단서를 봐가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1대1로 대응하면서 해석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독해 기반 연습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1대1로 하나하나 다 대응해서 연습을 한다? 시간 부족할 거예요. 다른 과목 풀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과외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세 분류예요. 첫 번째,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이 나오신 분들, 가끔씩 막 외고 출신이나 막 영어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찐이죠. 잘하십니다. 두 번째, 저처럼 편입을 합격했던 분들, 편입을 공부했던 분들은 워낙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세 번째는 뭐 임용고시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선 일반 수험생들은 영어 지문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막 문장 구조서 따지면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문 독해까지만.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만. 하지만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라고 하죠. 거기다 정리해놓고 철저하게 리뷰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왜? 그걸 안 하면은 시험에 갔을 때 또 비슷한 문장 나오면 해석을 못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독해용 어휘입니다. 찐 독해용 어휘. 어휘 교재에는 어휘를 맞추기 위한 어휘가 있고 수능 어휘 교재는 기본형 단어지만 찐 독해용 어휘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찐 독해용 어휘 어디서 보완하나요? 기출.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영어 연도별 기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쓰이는 어휘들 위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단계별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독해 싸움도 마지막은 결국 어휘 싸움이 됩니다. 어휘를 많이 알면 수월해져요. 자주 쓰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노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앞부분에는 여러분들 기출풀에서 어휘 생활용에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 생활용어 복양까지 다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단어만. 자주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찐 독해 어휘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주 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어 독해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약간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양 소거법으로 제거해야 돼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제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잔상 효과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오답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